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수학하 페이지 302쪽. 오늘은 이제 순열이랑 조합을 나갈 건데, 순열에서 요 순자가 순서 있게 나열하는 가지수를 세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서로 다른 5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요? 서로 다른 5명이 있어. 내가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야. 그래요? 그러면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이렇게 세울 거야. 그럼 내가 5명 중에서 1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1번 자리에 놨겠죠. 그 가지수가 몇 개예요? 5겠죠. 5. 그 다음에 1명을 뽑아서 그 다음 2번째 자리에 놓는 게 몇 가지예요? 4가지가 되겠죠. 1명은 지금 자리에 채워져 있을 거니까. 그럼 몇 명 남아있어? 3명 남아있죠. 그 중에서 이렇게 1명을 내가 3번째 줄에 넣겠죠. 이렇게 가지수가 있겠죠. 그럼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총 가지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60가지라는 경우의 수를 만들어낸 거야. 오케이? 이게 순열의 기본 패턴이에요. 조금만 빨리 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기호화해서 쓰는 거야. 매번 이 생각을 쓸 수 없으니 기호화해가지고 이 기호가 등장을 하면 지금처럼 생각해서 답을 쓰겠다. 그래서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5P3이라는 기호를 쓸게.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돼?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뽑은 3명을 차례대로 놓겠다의 개념이야. 그래서 이게 5, 4, 3까지 곱하면 되겠다. 그럼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NPR이라고 부르겠습니다. NPR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이 R개를 일렬로 세우겠다의 개념이야. 그래서 N, N-1, N-2 그래서 이 개수가 R개 있으면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쓰면 N-0이죠. N-0, N-1. 근데 N-1이 몇 번째야? 2번째겠죠. N-2가 몇 번째야? 3번째겠지. 그럼 R번째는 어떻게 써 있어요? N, R-1 이렇게 써져 있겠지. 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0을 1로 카운팅하는 거니까 R-1을 R로 카운팅을 해야 되겠지. R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7P2는 7 곱하기 6이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12P3은 12, 11, 10이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이게 순열 계산법이야. 알겠지?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는 NPR 그래서 P가 순열의 약자에서 퍼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의 약자 P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NPR이라고 읽어도 되고 순열 NPR이라고 읽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해석만 할 줄 알아야 되겠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이 뽑힌 R개를 일렬로 세우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럼 이 순열에서 스페셜한 경우가 있어. 5P5라고 쓰면 5, 4, 3, 2, 1까지 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만약에 3P3이라고 써 있으면 3, 2, 1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NPN을 N부터 1까지 쫙
곱하세요의 뜻이죠. 그래서 뭔가 순열, 퍼뮤테이션의 스페셜한 계산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걸 기호를 따로 만들었어. 그래서 얘를 n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느낌표처럼 써요. 느낌표처럼 써 있으면은 쭉 빠져나가서 곱하기 1까지 가라는 소리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OP5를 OP5네 5 퍼뮤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라고 말해서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계산이 5, 4, 3, 2, 1 해서 120이라는 계산을 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다시 한번 순열이 무슨 뜻이라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뽑아 이 뽑힌 알개를 일렬로 세우겠다의 경우의 수 계산법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순열은 세운다라고 하는 순서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야. 뽑아놓고 끝나면 안 돼. 그래요? 근데 이런 거지. 우리가 A랑 B 두 개가 있어. 두 개 중에서 두 개만 뽑을게. 그래? 두 개 중에서 두 개만 뽑으면 2야. 그렇지? A, B로 놓는 경우와 B, A로 놓는 경우가 두 개지. 이거는 놓는다의 개념까지 있는 거지. 순서가 있는 거지. 근데 뽑는다의 개념이면 A, B를 뽑아서 내 손에 있는 거나 B, A를 뽑아서 내 손에 있는 거나 결과적으로는 그냥 내 손에 A, B가 있는 거니까 그걸 하나로 보는 거야. 알겠어요? 순서가 있는 거랑 없는 거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우리가 다음 장에서 배울 건 조합이거든. 조합은 뽑는 행위까지만 신경을 써요. 뽑는 행위까지만. 그럼 순열은 뽑아서 이 뽑힌 두 개를 A, B로 놓냐 B, A로 놓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카운팅을 하는 게 순열이야. 조합이라는 건 뽑아온 것까지만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A, B가 있으면 그냥 거기서 끝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일단 그 조합은 이따 마저 설명을 할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열에 대한 개념을 등장을 시켰어. 순열 뭐라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뽑아 뽑힌 알개를 순서 있게 나열한다. 요거에 대한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P라고 하는 기호를 써요. P라고 하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이 기호적 해석,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뽑아 뽑힌 알개를 순서 있게 나열한다. 그래서 그거를 풀 때에는 지금처럼 n 빼기 1, n 빼기 2 띡띡띡 해서 알개까지를 곱해지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조금 더 확장해 볼게. npr이 n, n-1, n-2, n-r 플러스 1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치? 근데 분모 분자에 내가 똑같은 걸 곱할게. 분모 분자에 내가 n-r, n-r 빼기 1, 1까지 곱할게. 그럼 여기서도 n-r, n-r 빼기 1, 1까지 곱할게. 그러면 분자가 n에서 1까지 곱해진 거죠.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죠? 팩토리얼로 부르죠. 분자를. 분모를 볼게. n-r부터 1까지 곱한 거죠. 이거 우리는 팩토리얼로 부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5p3이 5, 4, 3이야. 근데 이거를 5, 4, 3, 2, 1, 2, 1로 계산한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5p3을 5팩토리얼을 5-3 팩토리얼, 즉 2팩토리얼로 나눈 거라고. 괜찮아? 그래서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걸로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돼요?
박스 문제 빈칸 채우기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계산은 나도 이런 식으로 해. 누가 귀찮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지. 근데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문제가 박스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괜찮아? 네. 이게 순열이야. 알겠지?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지금 칠판에 적혀있는 얘기가 305쪽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05쪽에 있는 이 그레이 박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거 하나 해볼게. 0팩토리알은 개념적으로 따지면 0팩토리알 곱하기 0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말하겠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산적 차원에서 1이라고 해석합니다. 아무것도 세우지 않는 그 한 가지 경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팩토리알을 1이라고 계산하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NP0이라고 불러. NP0. 그러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하나도 고르지 않는 그 한 가지 경우요 라고 해서 이것도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그냥 받아들여지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이거를 뭔가 진짜 막 머릿속으로 상황을 이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두는데 왜 그걸 카운팅을 해요? 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냥 아무것도 놓지 않는 그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경우의 수는 1이요. 라고 그냥 생각을 합시다. 아시겠죠? 이 두 개는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순열에 대한 계산법은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할게. 자, 먼저 310번 가볼게. 이런 류의 문제들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야. 자, 문제 번호 1번에 bird, ice 6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A가 맨 앞에 오고 E가 맨 뒤에 오는 경우를 쓰세요. 이렇게 6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A를 맨 앞에 쓰고 E를 맨 뒤에 쓰래. 여기까지는 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몇 가지 알파벳을 세울 수 있어? 4가지 알파벳을 세울 수 있죠. 지금 A랑 E를 뺀 D, V, I, C 서로 다른 4개의 알파벳을 내가 세울 거라고. 4개 다. 그럼 얼마라고 쓰면 돼? 4팩이라고 쓰면 되겠지. 받아들여졌습니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그 4개를 요 사이에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잖아. 이게 4팩토리얼의 개념이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4팩토리얼 4, 3, 2, 1, 24. 그래서 1번의 경우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24라고 쓰겠다. 괜찮습니까? 2번 지문 읽어볼게. 양 끝에 자음이 오도록 이 6개의 문자 중에서 자음 모음을 생각해 볼게. A, D, V, I, C, E 이렇게 써 있죠.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있죠. 문제 읽어볼게. 양 끝에 자음이 오도록. 그 양 끝은 2자리죠. 맞습니까? 그럼 자음이 지금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죠. 서로 다른 3개의 자음 중에서 내가 2개를 뽑아 순서 있게 세웠다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양 끝에 자음 2개가 서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남아있는 알파벳이 몇 개? 4개죠. 3개가 아니라 자음 3개 중에서 2개 썼으니까 자음도 하나 남아있잖아. 모음도 3개 남아있고. 어쨌든 그럼 이 가운데 들어가는 알파벳은 서로 다른 4개죠. 이 4개를 적절하게 세우면 되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4개를 순서 있게 세우는 가지수가 얼마예요? 4팩이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4팩토리얼인데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인 거지. 그래요? 양쪽 끝에 자음 넣고 가운데에 모음 넣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야지 하나의 상황이 마무리가 된 거잖아. 그럼 고배 법칙으로 답을 써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같이 발생하는 상황이니까 곱하기로 답을 쓰겠다. 그래서 3p2 3, 2 곱하기 4팩 4, 3, 2, 1 6 곱하기 24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144가지의 가지수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번 가볼게. 3번 모음과 자음이 교대로. 자, 모음과 자음이 교대로. 자, 모음 3개와 자음 3개를 교대로. 근데 지금 3개죠? 그래요? 그럼 모음 3개와 자음 3개가 요렇게 겹치는 모자가 될 수도 있고 자모가 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모자 되는 경우와 자모자 되는 경우 케이스는 딱 2가지가 있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들어가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그럼 이 하얀색 모음, 하얀색 자리에 모음 3개를 넣는 경우가 얼마예요? 3팩이라고 느껴집니까? 노란색 자음 자리에 자음을 넣는 경우가 몇 개라고 느껴져요? 3팩이라고 느껴집니까? 이거를 동시에 넣어야 되죠. 이해돼? 한 상황에서 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상황을 끝내버린 거지. 그러면 곱하기 법칙으로 답을 써야 된다고. 근데 이게 말했지만 모자 경우와 자모 경우 케이스가 총 몇 가지가 나와? 버전이 2개가 나오겠죠. 2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고. 교대로 세우는 문제에 써있는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써있는 케이스는 2가지 버전이 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6, 6, 2라고 답을 하면 되겠다. 72가지 경우. 괜찮습니까? 머리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걸 세워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네. 순열이라는 건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는 거야. 상황을 이해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순열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이해할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중학교 때처럼 이거 꼼꼼하게 내가 세봐야지? 물론 그런 문제도 경우의 수에서 다룰 수 있죠. 경우의 수에서. 근데 이거 72가지 일일이 셀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하나씩 세는 경우는 10개에서 20개 정도까지가 끝이야. 50개, 100개, 200개 이런 거, 144개 이런 케이스를 일일이 못 센다고. 그러니까 상황을 순열의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 포인트들을 찾아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 숫자 해볼게. 자, 1-1번 숫자도 한번 해볼게. 1-1번 숫자. 월드컵 8개의 문자. W, O, R, D, W, O, R, L, D, R, L, D, C, U, P. 어쨌든 분명히 2번에서 자음 모음이 있을 거니까 일단 이렇게 써봤습니다. 괜찮지? 다 다른 글자죠. 서로 다른 8개의 알파벳이 있는 거야. 그렇지? 첫 번째, RD가 양쪽 끝. RD가 양쪽 끝에 넣으래. 근데 여기서 RD야, DR이야. 그것까지는 없죠. 그럼 RD를 양쪽 끝에 세운다가 2가지 경우가 있겠죠. RD, RD.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RD를 세웠어. 양쪽 끝에 2가지 버전이 있지만. 그럼 나한테 남은 알파벳은 몇 개야? 6개죠. 서로 다른 6개를 사이에다가 세워놓으면 되겠지. 그걸
6팩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네. 참고로 말하자면 나는 이렇게만 쓰고 넘어가도 돼. 여러분들 알아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계산해서 숫자로 써야 돼. 왜? 시험지에는 숫자로 써 있을 거니까. 2 곱하기 720이야. 그래서 1440이라고 답을 쓰면 돼. 알겠지? 2번 가볼게요. 양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자, 이제 모음이 몇 개예요? 2개죠. 자, 여기서 참고로. 자, 모음, 알파벳에서 모음은 딱 5가지만 있어. 아, 에, 이, 오, 우.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총 5개야. A, E, I, O, U. 이렇게 5가지가 있어.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정말 옛날에 선생님 W도 모음 아니에요? 라고 우기는 애가 한 명 있었어. 선생님 W 발음해 보세요. 모음이잖아요. 이런 무슨 신박한 멍청이 소리야? 라고 넘어가긴 했지만 W는 자음이에요. 그렇죠? 알파벳에서 모음은 딱 5개밖에 없습니다. 얘는 자음이야. 아무리 W 모음처럼 읽히지만 알겠지? 다 알고 있는 거죠? 2번째, 양쪽 끝에 모음이 오세요. 2, 6팩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마지막 3번 가볼게. 양쪽 끝에 자음이 오도록. 양쪽 끝에 자음이 온대. 자음 몇 개야? 6개죠?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 양쪽 끝에 세웠습니다. 순서가 있죠? 됐습니까? 그럼 내 손에 몇 개 남았어? 6개의 알파벳이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이에 6팩으로 세워놓으면 되겠다. 괜찮아? 6P2가 얼마예요? 6 곱하기 5야. 괜찮아? 6팩이 얼마예요? 6, 5, 4, 3, 2, 1. 나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 여러분들은 꼭 이걸 계산해서 정확한 숫자를 써야 돼. 그거 하나 빼먹으면 틀려요. 알겠지? 표현도 한번 해볼게. 3개의 문자 A, B, C와 4개의 숫자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문자와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뽑아서 서로 다른 2개의 문자와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뽑아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숫자가 오는 경우를 세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자, 양쪽 끝에 숫자가 온대. 숫자 먼저 2개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요? 내가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이거를 세울 건데 양쪽 끝에는 숫자가 오래. 양쪽 끝에 숫자 먼저 집어넣으면 되겠죠. 아, 문자야? 아, 미안해. 양쪽, 문자네. 자, 그러면은 3P2로 문자를 탁 넣었죠. 그래요? 그럼 이제 가운데 자리에 4P3으로 숫자를 세우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쉽죠? 경우의 수나 순열 조합은 생각하는 게 어렵지 생각이 만약에 바르게 세워지면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열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넘겨서 2번으로 가볼게. 자, 1번은 기본적인 순열의 계산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2번 가볼게. 5개의 숫자 0, 1, 2, 3, 4 사용해서 5자리를 만들래. 5자리를 만들래. 자, 얘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제가 없으면 그냥 5팩이야. 0이 없으면 5팩인데 0이 만자리에 들어가면 5자리 숫자라고 우리 말하지 않죠. 4자리 숫자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을 제외한 4가지 경우야. 그래요? 그래서
1, 2, 3, 4 중에 하나를 썼어 내가. 그럼 이제 나머지 몇 개의 숫자를 4개의 숫자를 자유롭게 내 자리에 세워놓으면 되겠지. 걔가 얼마야? 4팩이라고. 됩니까?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인 거지. 4 곱하기 4팩이라고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아? 네. 바로 2번 가볼게. 문제 엄청 쉽죠? 5개의 숫자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만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3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그럼 1번 상황은 0이 없는 경우, 2번 상황은 0이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0이 없는 경우. 그럼 이렇게 4개만 갖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요? 자, 이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은 세상의 전부를 0이 있는 세계와 0이 없는 세계로 딱 이분화시켰어. 그래서 각각 구할 거야. 그 다음에 결론을 더하면 세상 전부를 내가 생각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기준점을 0으로 잡은 거야. 0이 있는 세계와 없는 세계를 일단 분리시켜 놨어. 이 두 개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세계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각각 푸는 거에 집중을 할게. 첫 번째로 0이 없는 세계야. 그럼 나한텐 1, 2, 3, 4만 있는 거야. 그래요? 이 중에서 3개를 뽑아서 3의 자리를 만들래. 4P3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지? 그래서 4, 3, 2, 24가지 경우가 있어. 이번엔 0이 있는 경우야. 0이 있는 경우는 0이 하나는 뽑혀 들어왔어. 제가 무조건 있는 거야. 그럼 난 이제 1, 2, 3, 4 중에서 2개만 생각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요? 일단 그 2개를 뽑아야 돼. 그러면은 111인데 4개 중에서 난 2개만 선택권이 있는 거야. 그치?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4개 중에서 어떤 하나를 쓰는 거지. 그럼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썼어. 오케이? 그럼 나한테는 0과 나머지 하나가 존재하는 거야. 0과 나머지 하나가. 그래? 그러면 0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개야? 둘 중에 하나죠. 그래요? 0이 1로 들어가면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가 여기 써져야 되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지는 경우가 2가지가 존재할 수 있죠. 0과 나머지 하나가 써지는 경우가 이렇게 이해돼? 표정은 전혀 이해 못하는 표정인데? 이건 다시 볼게. 우리가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있는데 이건 0이 있는 세계야. 그래요? 근데 0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100은 절대 못 들어가지. 여기에 0이 들어가는 경우와 여기 0이 들어간 경우 2가지만 딱 있다고. 2가지 버전이 있다고. 2가지 버전. 그래요? 2가지 버전. 그럼 나는 이제 1, 2, 3, 4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채우기만 하면 된다고. 2개만 골라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P2 곱하기 2라고 쓰면 되겠다. 이거야. 확인됐어요? 괜찮아? 네.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4P2 곱하기 2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다. 4P2는 답이 얼마야? 4P2가 얼마예요? 4, 3, 12 곱하기 2 해서 얘도 24가지가 있네. 각각 풀었죠? 이제 어떻게 답을 쓰면 돼?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8가지라고 답을 쓰면 되겠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골라 쓰는 거니까. 얘는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골라 쓰는 거니까 내가 0을 안 고르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잖아. 내가 0을 골라놓은 세계와 골라놓지 않은 세계. 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풀기는. 글쎄요, 뭐 편한 걸로 풀어요. 네, 편한 걸로 풀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뽑는 경우가 있으니까
0이 안 뽑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숫자 한번 시켜볼게요. 숫자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바르게 잡아야 돼. 3번 가볼게. 4개의 숫자 0, 2, 0, 2, 3, 4. 4개의 숫자 중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의 배수에 밑줄 쳐요. 3의 배수. 그래서 이 문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해. 뭐냐면은 배수 판정이라는 배경 지식이 필요하거든. 먼저 2배수. 2배수는 맨 마지막 1의 자리가 0이거나 2의 배수. 뭐라고요? 맨 마지막 1의 자리가 0 또는 2배수가 등장하면 무조건 2의 배수야. 1, 2, 3, 4, 7, 8, 9, 10 땡땡땡땡 막 써있다가 맨 마지막에 0. 그럼 2의 배수죠. 막 숫자가 써있다가 맨 마지막에 8. 이러면 2의 배수입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이거랑 결이 같은 4배수는 맨 마지막 두 개가 00으로 끝나거나 맨 마지막 두 개가 4의 배수면 돼. 그러면은 4의 배수일까 아닐까? 맨 뒤에 거 두 개만 보는 거야. 맨 뒤에 거 두 개 12가 4의 배수예요? 그러면 4의 배수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럼 이거랑 결이 같은 8배수. 8배수는 어떨 것 같아? 2의 배수가 0이거나 2의 배수고 4의 배수가 00이거나 끝에 있는 두 개가 4의 배수야. 그럼 8의 배수는 뭐겠어? 000이거나 끝에 있는 세 개가 000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끝에 있는 세 숫자가 8배수면 됩니다. 이 세 개는 결이 같죠? 2의 배수와 4의 배수와 8의 배수는 판정하는 게 결이 같아. 0이거나 2의 배수, 00이거나 2의 배수, 000이거나 8의 배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문제만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이게 8의 배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끝에 있는 세 개만 보는 거야. 끝에 있는 세 개. 212라는 녀석이 8의 배수인가 아닌가만 보는 거야. 8이 16, 52, 76에 42, 78에 56. 아니야. 그럼 얘는 8의 배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이 세 개는 결이 같아.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 3배수는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돼. 뭐라고요? 숫자의 자릿수 합이 3배수면 오케이야. 그럼 이거랑 결이 같은 9배수는 합이 자릿수의 합이 9배수면 돼. 이 두 개는 또 결이 같죠? 됐습니까? 자, 5배수는 쉽지. 끝자리가 0 또는 5. 됐습니까? 그리고 6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를 만족하면 돼요. 6배수는 뭐라고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를 만족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1의 배수는 없죠. 2, 3, 4, 5, 6, 7배는 독립적으로 빼고 8, 9. 10의 배수는 1의 자리가 0이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지. 그래요? 7의 배수는 안 나와요. 7의 배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나옵니다. 오케이? 왜? 어려워. 고등학교 과정에서 7의 배수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7의 배수를 물어보잖아. 직접 나눠. 알겠지? 직접 나눠가지고 떨어지면 7의 배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공식들이 있어요. 몇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어. 안 나와. 알겠지?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알겠죠?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우리 문제 3번으로 가볼게.
자, 질문해 보자. 채원아, 2의 배수 어떻게 판정해? 4의 배수 어떻게 판정해? 8의 배수 어떻게 판정해? 3의 배수 어떻게 판정해? 9의 배수 어떻게 판정해? 5의 배수 어떻게 판정해? 6의 배수 어떻게 판정해? 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 외웠어? 외우라는 소리야. 알겠지? 자, 그러면 거기서 3의 배수가 가장 많이 나와요. 3의 배수. 자, 3의 배수는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돼. 그럼 숫자를 나와 있는 숫자들을 1군, 2군, 0군으로 다시 분류를 해놔야 돼. 나머지가 1인 그룹, 나머지가 2인 그룹, 나머지가 0인 그룹으로 다시 또 바꿔놔야 돼. 그래요? 0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겠죠? 맞습니까? 목도 없고 나머지도 없겠지. 2라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는 4라는 숫자는 이렇게 분류를 다시 해놓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숫자들이 더 많으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까지 있다고 치자. 이 중에서 내가 3개를 골라가지고 세 자리를 만드는데 그게 3의 배수인지를 만들래. 그러면은 이렇게 3개 가져와도 돼. 나머지가 1인 거 3개 가져와도 어쨌든 합치면 3의 배수야. 이해돼? 어때? 나머지가 2인 녀석 3개 가져와도 돼. 나머지가 0인 녀석 3개 가져와도 돼. 됐습니까? 근데 하나씩 가져와도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를 3의 배수를 판정한다 그러면 나머지가 1인 그룹, 나머지가 2인 그룹, 나머지가 0인 그룹으로 다시 분류를 해놔. 그렇게 해서 이렇게 3개 가져오면 오케이. 이렇게 3개 가져오면 오케이. 이렇게 3개 가져오면 오케이. 또는 하나씩 가져오는 것까지도 오케이.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는 3개 가져오는 상황은 못 만들죠. 3개 가져오는 상황은 못 만들죠. 3개 가져오는 상황은 못 만들죠. 그래서 하나씩 가져오는 경우밖에 없다고. 그럼 1군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하나, 2군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하나, 3군, 0군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일단 2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랬을 때 세 자리를 만들려고 하니 여기서 분류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지. 0이 뽑히는 경우와 3이 뽑히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그 두 가지가. 만약에 0이 뽑혔으면 100의 자리에 2개, 나머지 10과 1의 자리에 2가지 버전이 존재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0이 안 뽑히고 3이 뽑혔으면 3, 2, 4로 세우는 경우잖아. 그렇기 때문에 3팩이라는 답을 쓰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0이 뽑혀왔으면 4가지 경우인 거고 0이 안 뽑혀왔으면 6가지 경우인 거야. 이 2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죠. 0이면서 동시에 3이 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적절한 분류를 통해서 가지수를 쉽게 카운팅할 수 있어야 되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0이 뽑히는 경우와 뽑히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다. 괜찮죠? 네. 숫자 하나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이거 배수판정법 꼭 기억하고 특히 3의 배수가 많이 나온다.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는 거랑 되는 거랑은 다르죠. 1번 가볼게요. 자, 숫자가 6개가 있습니다. 근데 3의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5의 배수래.
지금 5의 배수는 쉽죠. 0, 1, 2, 3, 4, 5 다섯 개 중에서 내가 몇 개를 골라야 되는데? 3개를 골라야 되는데 그래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설정할 건데 5의 배수래. 5의 배수 어떻게 판정해? 0만 있으면 돼? 0, 5. 마지막 자리가 0, 5. 그럼 분류를 하자. 마지막이 0이 오는 경우와 마지막이 5로 오는 경우를 나눠 생각하자. 0을 썼죠? 그래요? 나머지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자유롭게 2개를 골라서 세우면 되겠지. 하나 끝났어. 5를 썼어. 그럼 내가 2가지를 채워야 되는데 0이 살아있기 때문에 5는 썼어. 0을 여기다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갔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10의 자유는 자유롭게 4개를 골랐으면 되겠죠.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1의 자리가 0이 들어오는 3개는 5, 4, 20, 20개야. 1의 자리에 5가 들어가 있는 3개는 4, 4, 16의 3개라고. 근데 이게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겠다. 얼마? 36. 되셨습니까? 분류를 잘 해야 돼. 됐지? 1의 자리가 0인 3개와 1의 자리가 5인 3개로 나누어서 각각에 집중해서 풀면 되겠다. 그 다음 더하기 법칙으로 쓰면 될 거니까. 이쪽이 안 되잖아. 국어 공부를 좀 해. 이게 무슨 수학이야. 이건 국어지. 맞습니까? 네. 책 좀 많이 읽어요. 자, 4번부터 스페셜한 케이스예요. 4번부터 풀이법대로 풀어야 돼. 알겠죠? 그 풀이법을 알려주는 시간이야. 잘 기억해야 돼. 풀이법을 모르고 엄하게 풀면 시간 안에 못 풀어. 알겠지? 칠판 봐. 4번 가볼게. 남학생이 몇 명이래요? 4명. 여학생이 몇 명이래요? 3명. 첫 번째 문제.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세운다.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1번 경우는 이웃하게야. 이웃하게라는 건 일단 패키징 시키는 거야. 패킹 시키는 거야. 묶어버려야 돼. 패키지로 만들어. 남학생이 이웃하게죠. 남학생을 한 묶음으로 일단 묶어. 그럼 한무 둘, 셋, 4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남학생을 이웃하게 하나, 둘, 셋, 넷. 이해돼? 그래서 일단 4팩이야. 그 다음에 묶여있는 남학생이 자기들 안에서 도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요? 그게 얼마예요? 자기들끼리 묶여있는 안에서 도는 게 4팩이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동시에 발생해야 되겠지. 전체를 세우면서 패키지 돼 있는 남학생끼리 뭐 돌면서 들어간 거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곱하기 법칙으로 답을 써야 되겠다. 자, 이웃하는 어떻게 푼다고요? 일단 하나로 본다고. 이웃하는 녀석들을 하나로 봐. 그래서 세워. 그 다음에 묶여있는 그 녀석들이 자기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경우까지 신경 쓰면 되겠다. 오케이? 이웃한다 이렇게 풀어야 돼. 두 번째. 여학생끼리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 여학생끼리 이웃하게 여학생을 한 묶음으로 봐. 그럼 5팩이죠. 그 다음 묶여있는 여학생이 자기들끼리 돌아. 그게 얼마야? 3팩입니다. 확인됐어요? 이웃한다는 좀 쉽죠? 이웃한다는 조금 쉽습니다. 그러면은 한 장 넘겨봐. 5번. 5번은 어떻게 써 있어요? 타이틀이 이웃하지 않게야. 이웃하지 않게.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있는데 1번.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조건 문제만 보는 거야.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 이게 조건이야. 그러면 이웃해도 상관없는 건 남자죠.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는다는 남자는 이웃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웃해도 상관없는 녀석들을 먼저 뿌립니다. 오케이? 남자 4, 여자 3인데 여자
이웃하지 않게. 그럼 이웃해도 상관없는 남자를 먼저 뿌려. 남자 4명을 뿌리는 게 얼마예요? 4팩. 4팩으로 남자 4명을 세웠어. 뿌렸대. 미안합니다. 세웠어. 그러면은 남자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여자가 쓸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사이사이에 있는 5개의 공간입니다. 그래요? 이 5개의 공간 중에서 3개를 골라 들어가면 되겠지. 서로 다른 5개의 공간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여학생 3명이 돌아 들어가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웃하지 않는다의 풀이야.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해도 상관없는 걸 먼저 뿌려. 빈 공간에 들어가겠다. 오케이? 괜찮습니까? 돼요? 네, 좋아. 그럼 가로 2번 가볼게.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남자 이웃하지 않게. 그럼 어떻게 푼다고? 이웃하지 않게 어떻게 푼다고? 이웃해도 상관없는 여학생을 먼저 세워. 그게 얼마야? 3팩이죠. 3팩으로 여자가 섰어. 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총 몇 개예요? 4개죠. 이 4개의 공간에 남자 4명을 세워야 돼. 4팩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이웃한다 어떻게 푼다고? 이웃한다 묶어서 하나로 생각하고 뿌린 다음에 그 안에서 돌면 돼. 이게 이웃한다야.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풀어요? 이웃해도 상관없는 걸 먼저 뿌려. 그리고 빈 공간에 채우겠다.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다른 식으로 풀면 안 돼. 알겠지? 자, 넘겨서 4-1번에 1번, 5-1번에 1번 두 문제만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오늘 더 할 거야. 쉽잖아. 벌써 5번이나. 넘어가서 6번 가볼게. 자,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에 있는 8개의 문자를 가지고 다음을 구하겠습니다. S, U, P, E, R, M, A, N 이렇게 자음 모음이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1번 SN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 SN이라고 하는 문자 사이에 2개가 들어갔대. 1, 2, 3, 4, 5, 6, 7, 8 8개의 서로 다른 알파벳이 있는데 S랑 N 사이에 2개의 문자를 일단 넣어놔. 그게 얼마예요? 6, P, 2야. 맞아요. 그리고 SN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얼마예요? 2가지 버전이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 그럼 이렇게 4개의 문자가 하나의 패킹으로 끝난 거야.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와 4개의 문자가 있겠죠. 이걸 세우는 거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기다가 5팩을 곱해주면 되겠다. 상황 이해했습니까? 이해돼요?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2 곱하기 6P2 곱하기 5팩이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 니들은 저걸 계산해야 돼. 슬프게도. 그래야 답이 나오니까. 그쵸? 넘어가도 되나? 고마워. 넘어가도 되는 표정을 줘 달라고. 고개는 끄덕이는데 표정은 안 돼. 계산해. 네가 숫자를 쓰란 말이야. 이런 눈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가로 2번 가볼게. 밑줄 쳐요. 적어도의 밑줄 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에 밑줄 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한정으로 페이퍼에 있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체에서 반대 개념을 빼겠다로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의 반대말이 뭐야? 둘 다 자음. 맞아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의 반대말은 둘 다 자음이 오는 경우를 빼면 된다. 채원아, 알아듣는 표정. 모음, 자음, 자음, 모음, 모음, 모음 세 가지 구할 거야. 둘 다 자음 있는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뺄 거야. 당연히 전체에서 빼는 게 편하지. 그래요? 그러면은 전체는 얼마예요? 8개를 순서 있게 세워라는 8팩이야. 8팩에서 뺄 거야. 뭐? 둘 다 자음을. 둘 다 자음은 6P2로 양쪽에 자음을 세웠어. 내 손에 있는 숫자가 알파벳이 총 몇 개야? 6개야. 알겠지? 6개를 그 안에 자유롭게 세우는 경우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일일이 계산하면 멍청이야. 통분과 분배 법칙을 이용해야 돼. 그러면 이 8팩이라는 건 8, 7, 6팩으로 읽을 수 있겠어요? 여기도 6팩 있죠? 그래서 6팩으로 묶습니다. 그럼 7, 8에 56에서 6, 5, 30을 빼면 되는 거야. 일일이 계산하면 오래 걸리니까. 알았어? 그래서 56에서 30을 빼면 얼마예요? 26이죠? 6팩 정도는 외우고 있어. 720이라고. 이 정도만 계산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네. 자, 1팩 얼마야? 1팩 1이죠? 자, 2팩 얼마예요? 2야. 3팩 얼마야? 6이고요. 4팩 얼마예요? 24. 5팩 얼마예요? 120. 6팩 얼마예요? 720. 여기까지 외워요. 알겠죠? 이래야지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여기까지 외우자. 사실 외울 거 몇 개 없잖아. 외울 거 이거 2개만 외우면 되잖아. 6번 괜찮아? 자, 넘어가서 7번 가볼게. 자, 이웃한다 어떻게 푼다고요? 채원아, 이웃한다 어떻게 풀어? 아, 그래서 내가 알아, 오케이. 아미야,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풀어?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해도 상관없는 걸 먼저 세워. 빈 공간에 채우겠다. 뭐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꼭 기억하면 좋겠어. 됐지? 그리고 적어도가 보이면 반대 개념으로 풀겠다. 7번 가볼게. 자, 숫자 정의역 x가 2, 4, 6 공역 y가 1, 3, 5 첫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를 계산하십시오. x에서 y로의 함수. 함수의 정의가 뭐야? 채원아, 함수의 정의가 뭐야? 남이야, 함수의 정의가 뭐야? 너 왜 고개를 돌리고 있어? 그렇지.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일련의 과정. 얘가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예요? 3개. 얘가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야? 3개죠. 얘가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야? 3개. 됐습니까?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 해서 27이라고 써야 돼. 알겠지? 그럼 두 번째 1대1 함수래. 두 번째 x에서 y로의 1대1 함수. 얘가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야? 3개. 얘가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야? 1대1 함수야. 2개. 얘가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야? 1개가 되겠죠. 빈 공간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1대1 함수를 우리가 P로 풉니다.
P로 풀어요.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세 개씩. 결이 똑같죠?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함정을 하나 볼게. 일대일 함수래. 기호로 쓰면 몇 P 몇? 쉽게 생각하자. 얘가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야? 얘가 갈 수 있는 길이. 얘가 갈 수 있는 길이. 얼마? 5P3. 5P3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M개고 얘가 N개면 MP, M이라고 써야 되겠죠. 나눌 수 있겠습니까? 네. 함수와 1대1 함수를 직접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기호로도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아마 그런데 우리가 요 녀석은 중복 순열이야. 중복 순열이라 해가지고 수하에서는 안 배워요. 확률과 통계에서 배웁니다. 개념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개념적으로 풀어야 돼. 얘가 갈 수 있는 길이 3개, 3개, 3개.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겠다. 해서 그냥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써야 돼. 근데 1대1 함수는 뭐로 푼다고? P로 푼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요? 네. 자, 넘어가서 8번 가볼게.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혹시 여러분들 사전 찾아본 적 있어요? 종이 사전? 영어 단어 찾을 때? 알파벳 순서로 나와 있죠? 알파벳 순서대로 문자를 카테고리 시킨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5개의 문자 A, B, C, D, E를 한 번씩 사용했는데 사전식 배열이래. C, D, A, B, E가 몇 번째 나오는가? 자, 먼저 사전이니까 A, B, C, D, E 순서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사전에 탁 열면 가장 먼저 뭐가 써 있어? A가 써 있어. 그럼 얘는 A라는 문자는 다 넘기겠지. 맨 앞에 C가 필요하니까. 그래요? 이 사전에서 A, B, C, D, E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전에서 맨 앞에 A가 오는 걸 다 넘겨야 돼. 그게 얼마야? 24개의 단어를 다 넘겨야 되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A 땡땡땡땡은 다 넘겨야 되잖아. A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있는 그 다섯 개 단어, 하나, 둘, 셋, 넷, 5개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전에서 맨 앞에 A가 써져 있는 24개는 넘겨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맨 앞에 B가 써 있는 단어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A, B, C 순서대로 나올 거니까. 이해돼? 그 맨 앞에 B가 되어 있는 24개도 다 넘겨야지. 그래? 그 다음에 C라는 문자가 나올 거야. 오케이. 내가 구하는 C야. 그 다음에 A라는 게 써 있겠지. 사전식 배열. 알파벳 순서대로 써 있을 거니까. 그러면 CA로 써 있는 이 6개는 또 다 버려야 돼. 그래? 체온이 돼? 그리고 B로 써 있는 나머지 3팩에 해당되는 6개의 문자열은 다 지워야 돼. 그래요? 그 다음에 써 있는 게 D죠. CD. 그 다음에 A가 써 있어. 그 다음에 B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왜 대문자로 바뀌었지? 어쨌든 이렇게 결로 가겠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CDA, BE라고 하는 문자는 이만큼을 넘겨온 다음 문자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48, 12, 60개를 지나온 61번째 문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야, 너 거울 보여줄까? 왜 하나도 못 알아듣는 표정이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듣지? 그래요. 이게 이 사전이 5개의 문자로만 구성되어 있대. 그러니까 맨 앞에 A가 쓰면 A 땡땡땡땡이라는 그 라인은 다 없어져야 되잖아. 그게 24개죠. 딱 그 다음으로 가니까
D로 써 있는 5개의 문자열이 24개를 다 지워. 그 다음에 C가 써 있고 A가 써 있고 그렇게 나오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 두 번째 문제. 그럼 80번째는 어떤 문자가 오겠는가? 80번에는 어떤 문자가 오겠는가? 자, A로 시작하는 24개는 다 지나쳐야 되겠지. B로 시작하는 24개 합쳐서 48개도 다 지워야 돼. C로 시작하는 24개도 다 지워야 돼. 이제 고민해 봐야 돼. D로 시작하는 걸 다 지우면 80이 넘어가죠. 체크를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써버리자. DA. 그럼 3팩 6개가 추가되죠. 그래서 7, 6, 7, 8, 68개. 2개가 더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D, B, A, C, E. 이게 79번째 문자지. 그럼 이제 D, B, A, E, C라고 써 있겠지. 80번째 문자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80번째 문자는 DBA, EC로 써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식 배열이 엄청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여러분들은 영어를 배우는 순간부터 누르면서 찾았잖아. 혹시 넘기면서 찾아봤니? 사전으로 단어 찾은 적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와. 우리 때는 늘 사전이었거든. 나 고등학교 때 전자사전이 처음 나왔어. 그래서 늘 사전에 집에 영어사전, 한영사전, 영영사전 이게 꽂혀 있었어. 옥편도 한 2개가 꽂혀 있고 사전만 이만했어. 두꺼운 영어 단어 사전 이게 공부하는 맛이다. 벽돌 2개 들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숫자 풀고 잠깐 쉬는 걸로 할게요. 8-1번 숫자 2문제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